비워야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꽉 막힌 느낌, 숨은 쉬고 있지만 가슴이 답답한 느낌. 혹시 그런 기분 있으셨나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 이곳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금씩 마음을 비워가는 이야기와 함께 걸어가 볼까요? 마음을 비워야 보이는 것들. 우리는 매일 뭔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냉장고 안엔 먹다 남은 반찬이, 스마트폰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진 수천 장이, 그리고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꼭꼭 쌓여만 갑니다. 73 어르신 한 분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평생 가슴 속에 남아 있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 한마디를 못 비우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노트에 손편지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매일 한 줄씩 적어 내려갔죠. 그러다 어느 봄날 그 편지를 태워서 바람에 날리며 이렇게 말하셨대요. 이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가슴이 아니라 폐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비움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작은 틈. 어떤 분은 매일 신문을 읽고 거기에 감정을 적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괜히 서운했다. 오늘은 조금 웃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그리고 그걸 신문과 함께 버리신대요. 누가 보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작은 습관이 감정을 밖으로 꺼내주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건 크고 깊은 상처보다도 이렇게 작고 사소한 감정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메모지 하나에 지금의 나를 적어보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할 수 있다. 정리는 물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참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화병 하나, 벽엔 가족 사진 몇 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고, 방 안엔 먼지도 어지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차를 따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쉴 자리가 더 필요해요. 그러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분의 방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쓰다만 노트며 낡은 접시들, 10년 넘게 켜보지 않은 스탠드,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까지 모든 게 거기 그대로였죠. 언젠간 쓰겠지. 아직 괜찮은데 버리긴 아깝지. 그건 남편이 쓰던 거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동안 집은 점점 좁아졌고 몸이 불편해질수록 청소도 환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정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대요. 그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깨진 머그컵 하나를 손에 쥐었답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자주 쓰던 컵이었어요. 버리려다 수십 번을 망설였고 결국은 몇 시간 뒤에야 작은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숨을 깊게 쉴 수 있었답니다. 가슴이 아니라 폐로, 처음으로.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제 괜찮다고 보내주는 일이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한 분은 이혼 후에도 몇 년간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이걸 버리면 우리 함께한 시간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요. 서랍 속에는 아직도 남편의 넥타이가 몇 개, 옷장 한 켠엔 셔츠가, 욕실엔 오래된 면도기가 그대로 있었죠. 그걸 버리자니 너무 미안하고 남은 마음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의 셔츠를 한 벌 꺼내 바람 잘 드는 베란다에 걸고 햇볕에 말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답니다. 이 셔츠 이제 그만 보내줄게요.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그날 셔츠를 포개어 헌옷함에 넣고 나서 그분은 오랜만에 거실에서 커튼을 활짝 열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셨다고 해요. 마음 한 구석이 환기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랍 속 영수증 한 장, 오래된 편지 한 장, 혹은 마음속에 고이고 있는 미련 하나. 그중 단 하나라도 오늘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에도 조금씩 작은 숨구멍이 생깁니다. 정리는 단지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일입니다. 조금 비워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조금 버려야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당신 안의 그 자리를 조금만 열어주세요.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기를, 바람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딸과의 거리에서 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고받던 딸. 결혼 후 타지로 떠난 뒤로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그 침묵이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젠 내가 필요 없나? 예전처럼 나를 챙기지 않네. 그런 생각들을 직접 말하진 못하고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담고만 지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괜히 툴툴거리듯 전화를 끊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너무 기대만 했구나. 그 애도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다림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해요. 전처럼 연락을 조르지 않았고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았고 하지 못한 말은 노트에 조용히 적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이 더 자주 웃으며 전화를 하더랍니다. 거리를 두었더니 마음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가까이 있으려 애쓸수록 상처가 커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0세의 한 어르신은 아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큰 다툼 이후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지내오셨대요. 처음엔 먼저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와서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나서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날 밤 고심 끝에 작은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건강하니? 잘 지내고 있지? 문득 얼굴이 보고 싶구나. 아들은 그 다음 날 짧은 답장을 보냈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조만간 전화드릴게요. 그 문자 하나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조금 비웠더니 그 아이 마음도 열린 것 같았어요. 기다림은 집착이 될 수 있지만 놓아주는 건 때로 관계를 되살리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멀어진 어르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친구.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만남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도 나도 변한 거겠죠? 하지만 한참 말이 없던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아프다 하면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그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거리를 두어도 마음은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어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멀어져도 변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잠시 멈춰 서고 한 걸음 물러나고 말 대신 침묵을 붙잡는 대신 기다림을 택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도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묵은 감정이 가라앉고 침묵 속에 따뜻함이 깃들고 그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당신의 마음도 그 사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비움의 지혜. 그리고 이 모든 비움의 지혜는 자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나무는 매년 잎을 떨어뜨립니다. 푸르던 잎이 노랗게 물들고 결국엔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죠.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잎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일상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세요. 예전엔 운동 삼아 시작하신 산책이었지만 이젠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생각 정리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저 나무는 매년 다 버려요. 잎도 열매도 껍질까지 벗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다시 살아나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걸 자연은 그렇게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텃밭을 갈아엎는 일을 통해 그 지혜를 몸으로 배우셨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인데 작은 텃밭을 직접 가꾸며 지내십니다. 상추, 고추, 쪽파. 봄엔 심고, 여름엔 키우고, 가을엔 수확하고. 그러고 나면 겨울이 오기 전 그 밭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깝죠? 내가 애써 키운 것들인데 그걸 다 엎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흙도 지치니까요. 한 번은 쉬게 해줘야 다시 뭔가를 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텃밭이 꼭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품고 애써 가꿨던 것들, 그 중엔 아깝지만 놓아야 할 것도 있고 정이 들었지만 보내야 할 것도 있죠. 그걸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지치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단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또 한 분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새벽마다 강가로 나가 혼자 조용히 낚시를 하신대요. 물고기를 꼭 낚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강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참 깊었어요. 자연은 언제나 흘러가고 언제나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허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움은 소멸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버리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 비워내는 것. 자연은 늘 그걸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고 강물은 흐르며 자신을 씻고 바람은 텅 빈 사이를 지나며 가장 시원한 숨결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무는 언제나 가장 비워낸 뒤에 다시 잎을 틔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놓아보세요. 그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고 당신 마음에 다시 숨 쉴 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놓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은 흐려지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놓아주고 싶은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한숨, 서운함, 미련 혹은 이름 하나. 그걸 천천히 놓아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스며들고 당신의 마음이 다시 고요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작은 틈, 큰 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편안해졌다는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작은 틈, 큰 위로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